이제 제일 크게 준비를 했었던 게 18대 대선이었는데 예. 그때 제가 춘천에 있다 나와서 민주당의 예. 대표로 당선이 됐고 맞습니다. 그리고 민주당 대표로 있으면서 예. 협통 그 문재인 뭐 이해찬 예. 문성은 이 사람들하고 통합을 했죠. 맞습니다. 야권 대통합. 예, 예. 그때 야권 대통합 때 한국 노총까지 했어요. 맞습니다.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테면 박지원 대표 같은 분이 예. 그 박지원 의원 같은 분이 아니 손 대표가 그냥 있으면은 민주당 대표가 되고 그렇습니다. 그리고 그 흡수하면은 야권 예. 단일 후보가 되는데 왜 그걸 하느냐고 그러다 이제 결국 떨어져 나갔는데 예, 예. 저는 그때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위력이 대단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혼자 해서 야권 통합한다고 해서 그게 될 일이 아니고 큰 힘을 합쳐서 해야 된다. 예. 나 자신은 뭐 내가 후보가 될 자신이 있었죠. 예, 예. 그런데 결국 경선에서 예. 소위 공학적인 정치에 제가 밀린 겁니다. 아, 글쎄 말이야. 사실 제가 나온 그 대통령 선거에 나온 이유는 간단합니다. 저는 그 2020년 4.15 총선 때 지원하고 그걸로 마지막으로 정책 끝냈습니다. 놀았습니다. 예, 근데 그렇게 선언하셨죠. 산에 다니고 책이나 보고 뭐 텔레비나 보고 친구들하고 막걸리나 마시고 그리고 완전히 놀았습니다. 근데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걸 보고 처음에는 에이 뭐 저런 사람들이 뭐 그러고서 그냥 보지도 않았습니다. 저는 뭐 오늘 이 자리에서 예. 그 양대 정당의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개인적인 거, 인격적인 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. 예, 예. 근데 거기서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 돼? 이제 이런 게 너무 심하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근데 그 뒤에 진행되는 걸 보니까 국가 비전에 대한 예. 이야기가 없어요. 뭐 요새 이제 진행이 되면서 정책 선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대개 포퓰리즘이나 포퓰리스트적인 정책 내놨다가 그거 걷어들이고 이런 것밖에 안 돼요. 맞습니다.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우리나라 국가 권력 구조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. 개헌의 개자도 안 나옵니다. 그렇습니다. 제가 3년 전에 예. 열흘간 단식을 했습니다.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서 단식을 했다고 예. 하지만 그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자체가 아니라 대통령제를 끝내고 예. 또 의회 중심 제도로 바꿔가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의회 구성을 양당제만 갖고는 안 되겠다. 예. 양당제 갖고는 끝없는 싸움밖에 안 되고 그래도 우리도 뭐 독일이나 다른 뭐 유럽 나라처럼 연립 정부를 할 수는 없는가? 예. 그러면 통합이 되고 그렇습니다. 정책적인 연결이 된다. 근데 단식 한 7, 8일쯤 됐을 때는 뭐 저는 뭐 몸이 건강하니까 그때 그 몸이 흐트러지지는 않았는데 조금 이제 날씨도 춥고 그러니까 몸도 추워지고 뭐 이랬을 때 얼핏 이걸로 내 목숨이 끝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. 나름대로 정말 절박한 생각으로 했었던 거죠. 정말. 그런데 뭐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뭐 이리 뜯고 저리 뜯고 아주 누더기가 됐죠. 거기다 공수처까지 뭐 해갖고서는 참 부끄럽게 됐는데 그래도 제가 그냥 어쩔 수 없었던 거는 그래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이라는 단어라도 좀 건지자. 그러면 앞으로 실제 해 나가면서 바꿔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. 그러면 의회 권력 구조가 바뀌고 그러면서 대통령제는 안 된다. 87년 체제를 청산하자 이런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겠는가. 그런 기대였어요. 근데 지금 와서 그게 아주 흔적도 없는 데다가 비례 위성 비례 정도는 게 말이 됩니까? 하여튼 그렇게까지 됐는데 이번에 이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런 제도에서
그리고 개헌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없이 권력 구조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없이 되면은 예. 야, 우리는 정말로 그 피해가 극심한 대통령제로 가겠죠. 내가 대통령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이거 큰일 나겠다. 왜냐면 우리가 지금 국군 상승에 좋은 기회에 있습니다. 예.